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마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걸 갖다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노트에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 이렇게 해놨죠. 자, 넓은 의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력적인 집단 행위를 하는 걸 행정이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특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집단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모습,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특정의 또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은 기업이라든가 민간단체, 정부 모든 조직을 막론하고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조직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다 행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는 병원행정, 경찰행정, 뭐 군대나 교회에도 보면 군대행정, 교회행정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일단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행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좁은 의미입니다. 이 좁다는 얘기는 일단 영역을 좁힌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의 협동적 행위가 아니라 특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관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적인 협력 행위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부라 하더라도 입법부나 사법부에도 역시 우리가 행정이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입법행정 또는 사법행정이라는 말이 가능하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입법이나 사법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바로 행정부에 관한 어떤 행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 그래서 여기 정부라고 했지만 이 중에서도 사실은 행정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처럼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행정의 의미가 변해왔습니다. 초기에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대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18, 19세기에 넘어오면서부터 행정이 특히 19세기 말에 이제 어떤 학문적인 틀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가졌던 행정에 대한 인식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행정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당시에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우리가 거론했던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을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법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대개 누가 만들죠? 그 당시에 보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나 또는 정치인들이 만들게 될 겁니다. 이처럼 국회나 정치인들이 만든 정책이나 법률이 주어지면 정부는 이걸 그대로 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구체화 작업을 갖다가 일컬어서 행정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행정이 단순한 만드는 정책이나 법의 집행이 아니라 이런 준 법적인 사항 또는 정책을 갖다 만드는 것까지도 행정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정부가 하는 일이 그만큼 커져서 단순한 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도 행정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서 한번 개념 정의를 내려보면 제가 일반적이란 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거다.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표현해놨습니다만은 이 빨간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공공목적이라는 것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건 이것을 우리가 공공목적이라고 일컬어 놓고 이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을 갖다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활동이라는 겁니다. 즉 누가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거 위해서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그때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을 갖다가 데이비드 이스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데이비드 이스틴은 정치학자면서 정치가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그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어떤 대상들이죠? 국민들에게 배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활동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는 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부분입니다. 자, 이처럼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갖다 우리가 동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라든가 돈,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할 겁니다. 그때 정책 수단을 보면 크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와 또는 규제 활동으로 나뉘어지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서비스와 규제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많은 관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집행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책을 집행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동원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주어진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정부의 실천적 활동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실천적 활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 활동이고 관리적 활동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앞서 얘기한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활동이라는 건 주로 어디죠? 앞서 말씀드렸던 형성 부분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쪽에 있는 관리적 부분 같은 것은 상당히 집행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건 우리가 정책 집행이라는 것은 중요한 수단을 개발하고 내부 관리를 잘 하는 거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주체 부분입니다. 아까 정부가 이런 말을 했죠. 즉, 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다. 기업이 아니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많이 느끼겠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가 정부가 주는 건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민간 부분과 계약을 통하거나 또는 이양을 하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지만 크게 두 가지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든 규제를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간접적인 경우는 정부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민간 부분이나 또는 준정부기관에 이양을 해서 이들과 상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협력관계라는 이런 거겠죠.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갖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행정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정책을 형성 집행한다. 우리가 거론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있죠. 자, 이것은 민간 부분과 다른 겁니다. 정부는 민간과 달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공권력이라는 거죠. 그 공권력이라는 것은 법이나 또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 부분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했고, 자, 제가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본질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외형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행정이 무엇인지를 규정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행정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행정에 가진 본질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요. 자, 본질을 따지기 위해서 여기 뜻이 영어를 놓고 언어를 찾아간다는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 말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한자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는 뭐냐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추상적인 또는 개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고요. 이 한자어 속에는 고도의 문화가 담긴 사고나 행동이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선인들이 사용했던 한자어를 찾아서 그 뜻을 갖다 가끔 살펴보곤 합니다. 그 뜻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화적 사고라든가 행동이 담겨 있고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낱말의 뜻을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한자어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권의 사람들은 주로 라틴이라든가 히라버를 찾아서 영어의 원이죠, 찾아가지고 본질적 의미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인데 이거는 우리가 고유 언어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학이라는 학문도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서 발달 이론을 갖다 우리가 많이 수용해 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 행정의 어원인 단어인 Public Administration 어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요. 라틴어를 가서 찾아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영학이라는 거하고 행정학이라는 것, 경영과 행정이라는 걸 놓고 가끔 이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주에 가게 되면 경영과 행정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행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경영과의 차이나 유사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과 가끔 행정을 비교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영은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말은 똑같고요. 앞에 있는 용어만 다르죠. 우리는 퍼블릭이라는 말을 쓰고 경영학자들은 비즈니스 말을 씁니다. 즉 기업이란 말을 쓰죠. 자, 그랬을 때 퍼블릭과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대상이 다르구나. 하나는 공공 분야고 하나는 민간 분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럼 과연 같은 것인가?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라틴어를 들여다가 보면 그게 제가 어드미니스트라는 말을 써놓고 그냥 어드라는 말을 빼고 미니스트라는 말을 써놓은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라틴에서 찾아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반영하는 라틴어가 바로 요겁니다. 어드미니스트로 또는 어드미니스트라레. 라틴어는 그대로 영어식으로 발음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드라는 말을 갖다가 투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면 미니스트로 또는 미니스트라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라틴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았더니 재미난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어드미니스트라는 걸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help라는 말이 있어요. 도와준다는 거죠.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바로 manage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드미니스트라는 또는 어드미니스트라라는 라틴어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뭔가를 도와주는 게 있고, 흔히 매니지라는 거 있죠. 우리가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는 도와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관리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미니스트라는 뜻을 보면요, 미니스트로 또는 미니스트라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요거 비슷한 말은 디렉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지배하다, 통제하다, 지시한다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뜻인데요. 바로 서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지요. 자,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지금 어드미니스트로라는 뜻을 가지고 찾던 또는 미니스트로라는 뜻을 가지고 찾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누군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죠?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바로 서브가 뭡니까? 봉사죠. 도와주고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얼뜻 보면 행정학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뭘까?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인 의미에서 경영과 행정이 여기서 차등을 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경영은 바로 이 부분 쪽입니다. 관리나 지시하고 통제하는 쪽, 조직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기업이 원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공공조직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행정이 뭐냐고 물게 되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행정이 뭐냐 그러면 공공봉사다. 공공봉사 영어로 뭐가 되죠? Public Service입니다. 자, 이때
왜 행정이란 말을 갖다 공공봉사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여기서 이 뜻이 왔다고 봅니다. 자, 요 서브라는 단어가 바로 서비스가 명사화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란 묻게 되면 바로 공공봉사다. 물론 이 공공봉사가 여러 가지 이런 관리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봉사를 위해 하려면 조직을 잘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물적이라든가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동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을 일단 공공봉사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그 봉사는 뭘 얘기하는 걸까? 자, 봉사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한마디로 먼저 개념적으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돕는 거다.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돕는 것. 헬프라는 거 맥락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봉사라는 게 대개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대개 보면 봉사라는 것은 나라나 사회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특히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혹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이해를 돌보지 않아야 하고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봉사의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것, 공익성, 그리고 무보수성, 보수를 원치 않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성 이런 것들이 봉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덕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봉사라는 의미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돕는 것이 봉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봉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한번 우리가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최초로 44대 이제 대통령입니다만 흑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전에 행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국민들에게 봉사로서 미국을 재건하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어떤 그런 봉사의 중요성을 갖다 체험을 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봉사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인권운동가,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갖다가 거론하고 킹 목사가 보여줬던 사랑과 봉사의 삶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새롭게 당선된 흑인 대통령이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봉사를 실천하자.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미국을 재건하자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얘기는 봉사라는 것이 평범한 용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유학 시절에 여러 가지 행정 이론이라든가 행정 윤리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른바 철학 관련 서적을 많이 도서관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유달리 그 봉사에 관한 어떤 그 윤리적인 문헌이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학할 시절만 하더라도 8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봉사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이제 봉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그런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니겠죠.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갖다 점점 체질화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점점 봉사의 중요성도 깨닫고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될 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철학자들은 봉사를 중요한 덕목으로서 내세웠을까? 저희가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봉사라는 덕목보다는 자유나 평등, 형평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민주적인 가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자, 그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봉사의 뜻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으냐고 도와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예를 제가 간략하게 들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예인데요. 어릴 때 지금과 같지 않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자라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교통수단이라든가 또는 짐수레 같은 거 많이 끌고 다녔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짐수레를 이제 끌고 가시는 이제 노부부가 아마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 노부부를 봤더니 고갯길을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참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갖다 그 짐수레도 올려놓고서 뒤에서 씩씩대고 밀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이제 그 학생이 미니까 힘을 받쳐 금방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고 나서 이 노인 부부가 저를 보고 제 손을 잡으면서 학생 고마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뭔가 뿌듯한 마음에서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데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나오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내면에서 기쁜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이분들이 정말 고마워서 고맙다는 표현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아, 이거구나. 바로 봉사의 의미는 이런 곳에 있겠다. 그래서 왜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많이 표방을 하고 그런 덕목을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길 것을 주장을 해왔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걸랑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갖다가 표방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해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라는 거죠. 아, 정말 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내면의 희열이라든가 쾌락,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자,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한 덕목이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정이나 공공조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하는 일이 행정이 뭐죠? 봉사입니다.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라는 게 있죠. 외국에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지역사회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관의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자, 이 봉사를 갖다가 남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 여기 군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직업 자체가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만큼 좋은 직업이 과연 어디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 공직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영리라든가 개인적 이해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라는 그 역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 갖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공직에 근무할 만한 자긍심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긍지를 갖다 가져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걸 갖다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공정책대학원으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나서 행정이 뭔데? 하고 물으면 두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행정이란 외형적인 차원에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거야.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보다 행정의 본질적인 뜻은 바로 봉사에 있다. 봉사라는 것은 나무리에 돕는 것이고 이것처럼 소중한 덕목은 우리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간략하게 행정학의 성격과 강좌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학은 학문 요 용어 자체가 표현하듯이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치 경제학 그러면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처럼 행정학은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행정이 뭐냐는 건 지금 우리가 배웠죠. 자,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행정학인데 그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 행정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게 행정학이다. 그리고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순수과학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즉 굉장히 실용적이고 임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이론을 배우겠지만 그 이론들은 현재 행정 현상을 잘 묘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차원에서 처방을 제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응용과학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과학인 동시에 우리가 아트라는 말을 좀 줬습니다. 아트는 기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단순한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좀 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 사회를 갖다 좀 더 나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아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제적인 성격입니다. 이른바 학제라는 얘기는 인터디스플리너리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교제해서 어떤 학문적인 구성을 이루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행정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행정 현상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려면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이론이 어디서 왔냐면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지적인 어떤 서포트를 받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바람직한 행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규범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바라볼 때는 역시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상당 부분 이론적인 근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권력 관계, 정치 행정 현상을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형성이 주로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와 관련된 요소를 배웠더니 역시 뭐니 해도 정치학에서 많은 이론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 부분에서 개인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또 심리학이라든가 사회심리학으로부터 어떤 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관리 문제죠. 조직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냐 이럴 때는 역시 경영학 분야에서 나름대로 발달된 기법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참조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행정이라는 학문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로부터의 어떤 지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론을 시키고 이론을 갖다 행정 실제 적용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학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보면 대부분의 사회학 분야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학문 분야로부터 지적인 어떤 교재를 많이 하면서부터 학문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행정학은 특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제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강좌를 보게 되면요,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 말씀을 드렸고, 이론이라는 것은 학문적 성격을 반영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행정학이나 학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 이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갖다가 우리가 구성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실제라는 것은 이처럼 이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행정학의 이제 구성 요소를 처음에 이론적인 기초를 배우게 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정책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라는 요소 시작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인사, 재무 이런 식으로 쭉 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일련의 과정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 이론을 쭉 배우고 나면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 조직, 인사, 재무 같은 핵심 분야의 이론을 갖다가 활용해 나가면서 응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을 넓혀 나가게 될 겁니다.